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포토를 터치하니까 이렇게 사진이 여기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네, 나가서 보시면은 갤러리에는 사진이 없습니다. 그렇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펌북TV입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스마트폰을 일상생활 중에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폰을 떨어뜨려서 액정이 나간다든지 휴대폰을 분실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수리를 받거나 새로 휴대폰을 구매하면 되지만 그 안에 귀중한 전화번호나 사진 같은 것은 백업해 놓지 않으면 모두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백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지만 오늘은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한 걸로 해서 전화번호나 사진을 백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 방법은요, 구글 계정 동기화를 통해서 귀중한 전화번호와 사진을 백업하는 방법입니다. 네, 폰을 처음에 구매하게 되면 구글 계정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요. 구글 계정을 만들어야지만 플레이스토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구글 계정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글 계정을 이용해서 자동 동기화를 해 놓게 되면 나중에 폰이 망가지거나 파손했거나 분실해도 옮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동기화나 백업을 해놓지 않은 상태라면 휴대폰이 파손됐을 때에는 액정을 고친 다음에 옮겨야 되고요. 분실하게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네, 구글 계정 동기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터치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 목록이 나오는데요. 살짝이 내려보면은 계정 및 백업이 있습니다. 터치하고 들어가면 계정이 있고요. 백업 및 복원이 있습니다. 자, 백업 및 복원을 터치하신 다음에 네, 이렇게 백업 및 복원에 들어오면 삼성 계정도 있고요. 구글 계정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할 거는 바로 구글 계정입니다. 네, 구글 계정 밑에 보시게 되면 데이터 백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 안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를 터치하셔가지고 여기를 터치하게 되면 사용 중으로 바뀝니다. 이걸 일단은 사용 중으로 키신 다음에 보시게 되면 데이터 백업에 사용 중이 켜지고요. 밑에 백업 계정이 있습니다. 이 계정은 잘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만든 구글 계정이기 때문에 메모를 잘 해 놓으시고 잊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나간 다음에요. 처음에 있는 계정이라고 있습니다. 계정을 터치하시고 보게 되면은 본인의 계정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데이터 자동 동기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하셔가지고 보시게 되면 자동 동기화 켜기, 자동 동기화 기능을 켭니다.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데이터 자동 동기화가 활성화됐고요. 신경 쓸 거 없이 본인이 전화번호를 저장한다든지 사진을 찍게 되면은 자동으로 동기화가 시작됩니다. 일일이 신경 쓸 게 없습니다. 혹시나 이 폰이 고장났거나 망가졌을 때 이 새로운 폰으로 한번 동기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상시에 이렇게 동기화를 해놨다고 쳤을 때 이 폰이 액정이 파손돼서 터치가 안 된다거나 분실해가지고 폰이 없다고 생각하신 다음에 새로운 폰을 이렇게 구매한다든지 아니면 중고폰을 가져와서 내가 쓰려고 할 때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료가 없습니다. 참고로 여기 사진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자, 사진이 없죠. 아무것도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폰이기 때문에. 자, 이럴 때 동기화를 해놨는데 이쪽으로 한번 동기화 된 거를 백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플레이스토어를 터치하신 다음에 들어가시게 되면 계정이 없기 때문에 로그인 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터치하시고 네, 이렇게 구글 로그인 하라고 나오고요. 여기에서 기존에 썼던 폰의 계정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새로 만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기존에 썼던 본인의 계정의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아이디를 치고요. 그 다음에 비번을 입력합니다.
네, 잘 맞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동의를 하시고요. 네, 구글 서비스가 나오고요. 동의를 하셔가지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기존에 있던 폰의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의 계정으로 지금 계정 등록을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는 연락처가 없었거든요. 현재 연락처고요. 자, 새로운 폰에서 연락처가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죠. 똑같이 동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진인데, 보통 사진을 찍게 되면은 갤러리로 사진이 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놓는다고 사진이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이 백업 되는 거는요, 구글에서는 구글에 들어가시면 포토가 있습니다. 구글 포토, 바로 여기에 백업 설정을 해 놔야지만 나중에 폰이 고장났거나 망가졌을 때 이쪽에 사진에 포토로 동기화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간혹 갤러리에서 사진을 다 삭제했는데 어디에서 사진을 또 본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것은 갤러리에 사진을 삭제를 했더라도 본인이 구글 포토에 동기화를 시켜놨기 때문입니다. 자, 포토를 터치하신 다음에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포토에도 사진이 똑같은 게 있습니다. 자, 오른쪽 끝에 본인의 계정 터치하시고 들어가시면 중간에 보시게 되면 백업 사용 중지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중지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 분들은 백업 사용을 터치하시게 되면은 백업 및 동기화 설정, 이 설정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사진을 저장할 수 있다는데요. 여기서 본인의 계정이 있고 밑에 확인을 터치하시면 이렇게 백업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 사진을 찍게 되면은 갤러리로 자동으로 넘어가는데 그 넘어간 것이 구글 포토로 또한 동기화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 놓으시게 되면 혹시나 사진을 찍은 것들이 삭제된다거나 폰이 완전히 고장 났을 때 우리는 구글 포토로 안전하게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 팁은요, 사진을 많이 찍게 되면 휴대폰 안에 공간이 꽉 차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진을 지운다든지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데, 만약에 이렇게 백업되게 되면은 밑에 보시게 되면 여유 공간 확보가 있습니다. 여유 공간을 확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항목은 선택한 화질로 이미 안전하게 백업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업한 항목은 구글 포토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유 공간 확보라는 말은요, 기존의 갤러리에서 사진을 삭제해 버리는 겁니다. 갤러리에서 사진이 삭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포토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또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유 공간 확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갤러리에 이렇게 사진이 있죠. 이 사진이 포토로 백업이 됐다고 치고 여기에서 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갤러리에 사진이 지워지면서 공간이 확보됐다고 나옵니다. 완료하고 다시 한번 갤러리로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갤러리에 사진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황하게 되는데, 자, 안전하게 포토에는 사진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의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휴대폰의 공간을 확보하면서 많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장 공간이 15기가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구글에서 저장할 수 있는 건 15기가인데 사진을 많이 찍다 보면은 15기가가 아니고 더 많은 사진을 찍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여기를 터치하신 다음에 들어가 보면은요, 저장 용량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기가를 만약에 넘게 쓴다고 하면은 밑에 보시게 되면, 자, 추가 스토리지 구매, 내가 15기가를 넘어가는 많은 사진을 저장해야 된다 그럴 때에는요, 한 달에 2,400원을 내게 되면은, 자, 100기가의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많은 공간의 사진을 안전하게 포토에다가 백업을 해 놓으시고요. 만약에 이 돈이 아까우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15기가 안에서 사용한다거나 15기가를 다 썼을 때에는 그냥 갤러리로 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글 포토로 사진을 백업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포토를 터치하니까 이렇게 사진이 여기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네, 나가서 보시면은 갤러리에는 사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글 포토에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언제라도 터치하셔가지고 공유를 한다거나 수정한다거나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삭제하시게 되면 나오죠. 항목을 휴지통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삭제하게 되는데요. 사진 및 동영상이 구글 계정 및 동기화된 기기 그리고 구글 포토 내 내가 공유한 위치에 삭제됩니다. 여기 삭제하게 되면 여기서도 삭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곳에서 삭제를 하게 되면 동기화되어 있는 구글 포토에서 사진이 삭제가 됩니다. 자, 삭제해 보겠습니다. 자, 삭제했죠? 여기서도 자, 삭제가 됐죠, 금방. 그래서 같은 동기화된 사진은 구글 포토에서 하나만 삭제해도 같이 삭제가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서 한번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삭제를 하게 되면 여기서도 네,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다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자, 연락처를 보시게 되면 지금 그대로 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연락처를 저장할 때 전화번호를 누르시고 이렇게 하시고 연락처 추가를 누릅니다. 여기에서 새 연락처 등록, 여기에서 만약에 펌북 이렇게 저장을 할 때요. 살짝이 내려보게 되면 제일 위에 보면은 연락처에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자, 휴대전화에 저장할지, 유심카드에 저장할지, 나의 계정으로 저장할지. 이때는 계정으로 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락처가 동기화가 돼서 같은 계정일 때 이렇게 다른 폰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자, 이 번호를 저장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네, 보시게 되면요. 여기서도 이렇게 똑같은 전화번호 펌북이 이렇게 자동으로 동기화가 돼서 넘어옵니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가 내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요. 안드로이드 10 버전에서는 터치하신 다음에 전화번호를 터치하시고요. 편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편집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전화번호가 어디에 입력됐는지 나옵니다. 이건 계정에 입력되어 있죠. 그런데 안드로이드 12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연락처를 치게 되고 한번 터치하신 다음에 보게 되면 이렇게 저장 위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하게 되면은 내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고 계정에도 저장되어 있다고 나오죠. 이렇게 저장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글 계정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화번호와 또한 구글 포토를 통해서 사진을 백업하고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첫째는요. 이 안드로이드 버전이 맞아야 됩니다. 안드로이드 버전이 이게 지금 10 버전입니다. 자, 버전을 보는 방법은 설정을 터치하신 다음에 제일 밑에 보시게 되면 휴대전화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내려보시면은 소프트웨어 정보가 있거든요. 이걸 터치하시고 가면 여기에 안드로이드 버전이 10입니다. 그랬을 때 같은 안드로이드 버전이거나 약간 높은 버전의 안드로이드 버전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버전이 10인데 내가 사용할 폰이 안드로이드 버전 9면은 그것은 동작이 되지 않습니다. 네, 최소한 안드로이드 버전이 같거나 높은 버전이어야 되고 낮은 버전일 때에는 동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이렇게 안드로이드 버전이 12에서 10으로 동기화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나 폰이 망가졌는데 새로운 중고폰을 받아가지고 진행할 때 내가 쓰려는 폰이 기존에 있는 안드로이드 버전하고 맞는지를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계정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통 폰을 개통할 때 본인이 만들지 않고 다른 분이 만들어줬다고 하면은 그 계정의 아이디와 비번을 꼭 잘 적어 놓기 바랍니다. 네, 확인하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많이 쓰시는 플레이스토어를 터치하시고 오른쪽 위에 그림이 있거든요. 본인의 계정, 여기를 터치하게 되면은 자, 구글 계정 정보가 나옵니다. 현재 본인이 사용하는 계정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계정을 또 사용하는 분이 있는데 여기서 확인하게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계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계정을 잘 메모해 두시고요. 이 계정과 더불어서 비밀번호도 잘 메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휴대폰을 사용할 때 파손되거나 분실됐을 때 나의 귀중한 전화번호, 사진을 백업하고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활할 때 지갑을 분실했을 때 거기에 있는 돈보다는 신분증이나 카드 이런 것들 재발급 받는 게 되게 복잡하고 머리가 아픈데 휴대폰도 마찬가지로 폰이 망가졌거나 분실하게 되면 물론 굉장히 아깝지만 그 안에 있는 소중한 연락처라든지 또 추억이 깃든 사진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은 가슴도 아프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백업을 통해서 귀중한 전화번호 사진을 오래도록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언제나 건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